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분의 영어 학습법 문의 댓글 답변을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천일문을 알려주는 학원에 1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직접 독해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원서를 읽어왔던 학생이라서 천일문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식으로 독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원서를 읽듯이 쭉쭉쭉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철면서 배운 거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은 막상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둬도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내용이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보고 두 가지 내용이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예요. 자, 천일문은 듣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전 영역을 커버하는 종합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가장 큰 하나 효과를 꼽자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구문학습책이죠. 자, 그러면 천일문과 조합이 좋은 독해책은 어떤 독해책일까요? 그건 바로 문장 구조가 충분히 복잡한 독해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 자체는 뭐 수능 유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문장 구조가 간단하면 막상 천일문 가지고 배웠던 그 문장 구조 실력, 구문 실력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학습 책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그 난이도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 문장 구조의 난이도를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애초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냥 감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독해책의 문장 구조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일단 할 게 많아요. 배웠던 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서 읽듯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원서라는 게 보통 이게 중학생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한데 고등학생이라도 웬만하면 원서를 읽을 때 어려운 원서를 안 읽잖아요. 보통은 원서라고 하면 좀 재밌는 흥미 위주의 원서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독해 유창성은 늘을 수 있겠으나 문장 구조 복잡성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청 어려운 원서를 읽지 않는 이상. 아무튼 그렇게 쭉쭉쭉 읽는 건 좋긴 한데 그게 되는 거는 자기 수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 파악 실력이 이만큼이면 그 난이도까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쭉쭉 읽을 수 있는 게. 근데 만약에 독해책의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자신의 문장 구조 파악 실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 정리를 해드리면 난이도, 그것도 문장 구조의 난이도가 충분히 높은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엄청 높은 거를 바로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지금 천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일문의 문장 구조 난이도와 독해책의 문장 구조 난이도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과도기. 자, 뭘 배워도 과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과도기가 좀 없거나 적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상황이라면 과도기가 더 길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수영을 혼자서 열심히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무리 몇 년 동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개헤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실력이. 뭐 100명 중에 시합을 하면 뭐 한 30등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뚫으려면 20등, 10등, 1등 하려면 반드시 정기적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유형, 평형 다 배워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혼자만의 실력으로 30등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100명 시합해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로 혼자 그냥 독학으로 수영 가지고서 30등 가능한 실력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 사람이 수영을 배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오히려 100등 중에 갑자기 50등, 60등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진 거냐? 아니죠. 과도기예요, 과도기. 근데 과도기를 버티고 나면, 뚫고 나면 갑자기 50등 했다가 1등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드럽게 읽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바꾸고 전환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의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좀 정제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과도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일부러 과도기를 즐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일부러 느리게 읽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읽으려면 읽을 수 있겠지만 느리게 읽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느리게 읽으면서 오케이, 천천히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고, 이거 목적어고, 이거 수식어고, 이만큼 이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쭉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거죠. 자신의 그 실력과 새롭게 배운 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무슨 말씀드렸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것도 문장 구조의 난이도. 그것이 자신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천일문, 뭐 입문편, 기본편, 핵심, 완성편 다 있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위거나 아래거나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비슷해야 효과가 좋다. 또 두 번째 관점은 과도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독해책의 문장 구조가 적당하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느리게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과정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고요. 제가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워낙 그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전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느려지고 이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일단 천일문 듣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듣기를 하면 이게 다른 영상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독해 실력이 빨라져요. 그럼 들을 때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순 감각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강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해 학습할 때 눈으로는 그 따로 시간을 빼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병행을 하길 그 듣기를 병행을 하면 이렇게 느려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듣기 속도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뇌가. 그럴 수 있고 그 또 한 가지 팁은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서 시험을 보겠지만 자기가 그냥 시간을 제한시켜 보는 거예요. 시간을 제한시키고서 뭐 독해 문제를 풀면 급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돼요. 느리게 분석하는 작업도 하되 빨리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도기를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